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다. 김동준. 20여 년 동안 영업직 생활을 한 그는 어느 날 3가지 질환을 한꺼번에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오랫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무절제한 생활을 거의 계속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불규칙한 생활을 하던 그는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아주 절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 후 술과 담배를 끊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한 그.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독하게 실천한 끝에 4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50이나 60대에서 몸이 아프거나 성인병에 걸리면 엄청난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건강할 때 미리 건강을 지키고 또 생활 습관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달라진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동준 씨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니까 4개월 만에 20kg을 감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이 감량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건강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 네. 3kg를 불려서 지금은 60kg로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습관이라도 사람이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절박한 어떤 제 감정이 있어서 네. 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참 바꾸기 어려운데요. 오늘 그 하실 강연 주제가요,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이라는 주제예요. 네,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식사를 아주 불규칙하게 하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을 밖에서 먹으면서 네. 또 운동도 안 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많이 어느 하면서 기간 동안이나 그러셨어요? 한 얼마나?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굳어있던 내 습관이 지금 이 강연 주제 중에서 죽이는 습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될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얘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식습관이 아주 불규칙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어느 날 초기 간경화, 고혈압, 당뇨 3가지를 한꺼번에 진단을 받고 절박한 심정으로 삶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오로지 식습관과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제게 있었던 기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1990년 초에 국내 모 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령받은 부서가 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업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 채권 관리, 고객 관리 이런 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담배를 3갑이나 피웠습니다. 그리고 토일 요일 없이 고객사들과 만나서 새벽 2, 3시까지 술을 계속 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공장으로 부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공장에 와서도 저는 또 외부 업무, 특히 해외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 5년 동안 중국과 일본을 한 60번 이상 출장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엄청난 독주가 많습니다. 중국에 가서 저는 독주를 마시고 한번 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술과 담배에 찌들린 생활이었습니다. 그 대신 진급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대기업 생활을 접고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이동해서는 또 마찬가지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소위 갑을 하다가 중소기업에서 어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7년 동안 혼자 살게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러면서 자연적인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됩니다. 라면과 빵을 많이 먹게 되고 아침은 또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지만 저녁은 집에 일찍 갈 일이 없으니까 밖에서 계속 먹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렇듯이 밖에서 식사를 하면 반드시 술을 또 곁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1차로 끝나느냐, 2차, 맥주, 3차, 노래방, 이런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남들은 운동으로 하고 다르게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저는 술로 항상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체중이 77kg 나갔습니다. 제 지금 체질에 77kg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체중 아니었지만 허리가 36인치였습니다. 배만 볼록한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같이 사우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나 가면 제가 봐도 흉적한데 다른 사람이 보면 임신 7개월인데 출산이 일이 언제냐. 그런데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제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항상 의욕이 없고 그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났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 뭔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외근을 갔다 오면서 시간이 늦어서 짜장면에 소주를 한 잔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이 저녁을 같이 먹자는 겁니다. 상사로서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고 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됩니다. 저는 피곤해서 빨리 좀 가고 싶은데 또 2차 맥주를 사달라고 해서 맥주를 또 마시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에 극심한 이 가슴 윗부분 통증을 느끼면서 잠을 깨게 됩니다. 걸음을 걸을 정도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튿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소변 색깔이 거의 원두커피 색깔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고 냄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옆에 직원이 같이 볼일을 보면서 이사님은 인간 커피 머신이에요. 소변 색깔이 왜 그래요? 할 정도로. 그런데 또 2, 3일 지나니까 이 몸이 굉장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가니까 계절이 바뀌니까 몸이 가렵다고 피부약을 바르는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으니까 나았기는커녕 얼굴이 노랗게지고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색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니 간 기능 지수 중에 GPT라는 게 있습니다. 40이 안 돼 35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달 지수가 1.2 이하여야 되는데 9.0이 나왔습니다.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간암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2가지 병을 더 진단을 받습니다.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1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347이 나왔습니다. 100 이하라야 되는데, 그리고 혈당을인지 아닌지 판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혈당화 지수가 9.3이 나왔습니다. 6점 이하라야 되거든요. 명확한 당뇨와 고혈압과 간경화 초기 진단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이 지경까지 돼서 왔느냐고, 뭐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제 스스로 제 배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뇨약
인슐린을 제 스스로 맞았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지럽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저혈당 쇼크에 빠진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니 제 생활하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남한테 해로운 할 일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냐?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혼자 기갈 때니까. 이렇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저혈당 쇼크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고 간이 치료 안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제가 아픈 지 한 1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가족들 얼굴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제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효도도 한 번 못 해드리고, 그리고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병간호도 한 번 따뜻히 못 해드렸는데, 또 두 분이나 다 저는 임종을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임종도 못한 불효자가 평생을 건강하게 살면서 속죄에도 시원찮을 것인데 병까지 얻어서 누워 있으니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했습니까?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자도 웁니다, 그제? 예, 남자도 웁니다. 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만 생각하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 살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평생 어떻게 병을, 3가지 불치병을 안고 살 수가 있느냐. 살자.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고 서점에 가서 책을 3권 사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암이라든가 당뇨, 불치병을 걸려서 완치된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수기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식이요법이다. 그 다음에 2번째, 규칙적인 운동. 3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A4지에 써서 사방벽에 방에 붙여놓습니다. 항상 제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그걸 바라다 보면서 실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라는 채소는 다 샀습니다. 무, 배추, 양파,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한 10가지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미, 검은콩, 흰콩, 만두콩, 조, 수수를 또 다 샀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에 2컵을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게 됩니다. 하나는 야채, 하나는 과일류를 섞어서 즙을 짜서 마시는 게 아니고 원액 자체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현미와 잡곡을 섞은 밥을 기존 식사하던 것을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반 공기 정도만 먹게 됩니다. 철저한 식이요법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그걸 끊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녁에 8시 넘으면 외식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데 그 참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시 이후에 가능한 먹지 않지만 먹고 싶을 때는 방울토마토와 무 몇 조각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운동입니다. 철저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에 10km를 걷게 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하면 바로 또 5km를 걷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공단 주위를 한 바퀴 돌면 5km였습니다.
천천히 걷는 게 아니고 빠르게 걸어야 됩니다. 10분에 1km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태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제 머리맡에 장갑, 모자, 외투, 양말을 놓고 잤습니다. 5시 돼서 알람이 울릴 때 다른 생각이 나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2012년 겨울이 정말 춥고 눈도 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였는데 아무도 걸리지 않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걸었습니다. 비 올 때도 저는 우산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2013년 2월 20일경에 다시 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150까지 올라갔던 혈압이 11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당 지수가 347이었던 게 7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가 353이었던 게 1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가지 질병을 완치 선고를 받은 겁니다. 체중이 77kg에서 20kg 감량해서 57kg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36인치에서 30인치로 줄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지금도 제가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기억납니다. 미라클,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옷값입니다. 옷을 다 새로 사야 됐습니다. 하나도 못 입습니다. 36인치에서 30인치로 줄였으니까 입을 게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샀습니다. 현재 저는 일반 기업체에 경력직 인재를 추천하는 헤드헌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 일이라는 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냐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상 4개월 동안에 고혈압, 당뇨, 간경화 초기를 치료했다고 얘기를 듣는데 뭐 특별한 비결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엄청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 의해서 작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작은 습관들이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구나. 저는 그걸 깨닫는데 20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더 빨리, 더 늦기 전에 나쁜 습관이 계신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하고 식단 또 마음가짐인데, 네, 좋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특히 필요할까요? 제가 만약에 하필 왜 내한테 이런 병이 걸렸냐, 네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런 기회에 내가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매사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은 사실 요즘에는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20대, 뭐 10대서부터 사실 아주 젊은 나이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그것이 평생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뭐 몇 번 말해도 뭐 수백 번을 말해도 그거는 과하지 않은 거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건강은 네. 건강할 때 과신하지 말고 네. 항상 잘 지키고 그리고 저도 항상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할 때 항상 조심하고 잘 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던 김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